오늘 주제는 뭔가요, 선생님? 사실은 뭐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그 주제로 묻히지 않습니까? 네, 묻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공부는 해야 되니까. 네. 오늘 우리 얘기해볼 주제는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점 주인들이 우리 현금 안 받겠다. 전부 다 그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모바일로 결제를 해라. 이렇게 해서 덴마크가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사회가 나라가 됐다. 뭐 이런 이제 뉴스도 봤는데 그럼 도대체 이 현금 없는 사회 어떤 뜻인지 좀 살펴볼까요, 교수님? 현금 없는 사회,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네. 현금 없는 사회는 현금 없는 소사이어티. 사회는 뭐 현금이 없는 사회죠.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현금이 없는 사회.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현금이 없다기보다는 화폐가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화폐. 돈은 있죠. 네.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금 없는 사회는 화폐가 없어진다. 네. 그런데 덴마크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덴마크는 지금 이미 노점상 같은 경우도 다 카드 지급을 받고요. 교회도 헌금을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된 배경을 보면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왜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스웨덴 페이퍼까지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덴마크가 현금 없는 사회가 1순위로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스웨덴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연도 차이는 있지만 이게 보시면 캐시라는 단어가 있고 카드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캐시는 이제 현금이고요. 카드가 있고요. 그러면 현금을 사용했을 때 나름대로 사회적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래 하나당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냐. 이게 SEK가 이제 스웨덴 돈 단위입니다. 네. 우리나라 원처럼. 그리고 카드를 사용했을 때 사회적 비용.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 사회적 비용이 현금을 사용했을 때 8.3, 네. 카드를 사용했을 때 5.6. 훨씬 더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리고 덴마크는 더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죠.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 나라가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가장 첫 번째 주자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 최진기 선생님께서는 현금 없는 사회. 이제 어쨌든 저 북유럽 국가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앞서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게 사실은 전 좀 깜짝 좀 놀랐었던 게 사실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나오는 주제인데 실제로 굉장히 현금을 안 사용하던 나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환 속도가 이제 외국에서 와 보면은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한국 와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카드가 우리처럼 잘 통하는 나라가 사실 드물었잖아요. 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실 쟤네들 한 5년 10년 전만 가도 카드 쓰기도 어려웠던 나라거든요. 정말 아직도 남부 유럽은 대부분 그렇고요. 나머지 유럽들은 대부분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이뤄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런 나라들이 변화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좀 모범이 되고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현금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에도 어떤 데를 가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면 한 군데 있어요. 지역적으로 여기가.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가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현금이 없습니다. 정선이죠, 정선. 이 카지노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면 저는 쉽게 생각되는 게 현금 없는 사회의 미래가 어떤 거냐? 그럼 카지노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카지노 가면 현금이 없거든요. 그건 칩밖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현금이 없는 카지노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카지노에 저는 이제 가보진 못하고 이제 다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 어떤 거냐면 이제 카지노에 이제 우리 뭐 마카오 하면 카지노가 제일 크고 마카오 카지노 중에서 뭐 윈이나 MGM 같은 이제 큰 카지노가 있다고 쳐보면은 거기에서는요. 이거를 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게 마카오나 윈이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한번 마카오 카지노 특집을 제가 한번 예전에 강의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만 강의를 하니까 제가 알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은 칩이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칩을 딱 떨어뜨리잖아요. 분실하잖아요. 네. 아무도 안 주워갑니다. 주워가지 못합니다. 왜? 이게 우리 그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역을 거예요. CCTV로 다 감시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자본주의는 어떠냐면 얘가 지금 얼마를 있는지를 알아요. 얘가 어디서 얼마를 배팅을 했고 어떻게 따서 얼마가 됐고 얘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굉장히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죠. 투명한 사회가 된다는 게 네. 현금 없는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으로 들 수가 있는 장점이라고 거죠. 보죠. 뭐 거래 비용도 낮춰주는 문제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거래 비용도 낮춰주고 현금 없는 사회 가장 장점은 투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격받을 업종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뇌물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저기가 가장 이제 투명 사회로 이제 북유럽이 제일 먼저 됐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아마 가장 급속도로 현금 없는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던 배경은 사회가 기본적으로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를 도입을 할 때 반대 세력이 제일 적은 거죠. 근데 거꾸로 그러지 못한 사회에서는 아마 현금 없는 사회를 갖다 만들자고 그랬을 때 굉장한 반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기가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시리. 예, 예. 시리. 그런 분들이 집권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뭐 굉장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예, 네네. 가장 투명한다. 예,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거꾸로 단점은 이제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카지노 자본주의 가장 큰 장점 이게 누가 그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 아는 거니까. 네. 얘네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전 딱 하나 알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우리는 이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이게 미국 같은 정부는 굉장히 하고 싶을 거예요. 유럽 정부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사실 은행이 중앙은행에다 맡긴 돈에다가만 마이너스 금리를 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비자들한테는 이 마이너스 금리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들은 현금 있으면 현금으로 가져버리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 현금 없는 사회가 없어졌다. 그럼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버리면 내 돈이 여러분 은행에 다 있잖아요, 이게. 그럼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보면 내 돈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위드드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점점 없어지니까 소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마 마이너스 금리 정책가 훨씬 더 파워풀하게 먹힐 수 있는 게 아마 현금 없는 사회가 금융 정책적으로 그런 뷰로 볼 수도 있겠다. 네, 어쨌든 뭐 현금 없는 사회의 경우에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도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왜 지하 경제 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검은 돈들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투명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회일수록 또 현금 없는 그 사회가 빨리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럼 도대체 한국은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제가 한국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국도 현금 없는 사회가 될까? 일단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실제로 은행에 도둑이 들었는데 얼마나 훔쳐갔는지 아세요? 못 훔쳐갔나요? 훔쳐갈 게 없었나요? 어마어마한 돈을 훔쳐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훔쳐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도 그런 사회가 될 것인가? 네. 예,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일단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리면 현금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최진기 선생님? 방송적으로 좀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좀 현금을 좀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러시죠?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강의할 때 쓰려고. 이렇게 선생님 강의할 때 이제 가끔씩 이렇게 돈 예시를 하고 보여주시고 그럴 하실 때 있어. 굉장히 네, 활용도가 네.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 종류별로 좀 다 갖고 다니고 현금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일단 그렇군요. 네. 현금 저는 얼마나 현금 갖고 계시죠? 거의 안 들고 다닙니다. 어느 정도 대략? 그냥 몇만 원 수준.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그냥 그 왜 발렛 주차 해주시면 그때는 꼭 현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 빼고는 정말 현금을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 잘 아시죠? 네. 현금 얼마나 안 갖고 다니는지. 저는 현금을 안 갖고 다녀요. 가끔씩 저한테 누나 현금을 빌립니다. 현금 좀 줘봐. 현금이 필요하면 현금을 그냥 저랑 다니지 맙시다. 우리는 선생님하고 다녀야 다 돼. 이제 저는 이제 카드나 모바일 페이를 하죠. 그냥 우리의- 다 무조건 네네네. 정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주차했다 주차 요금을 그러니까 내야 그런- 되는데 네. 그럼 제가 계좌이체 해준다고 저 나쁜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계좌이체 해드려요 정말로. 그래서 좀 불편할 때도 있는데 저는 현금을 안 갖고 다닙니다. 근데 그런 사회가 될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제 최 선생님은 강의로 정리를 하지만 저는 글이나 보고서로 정리를 합니다. 네네네. 여기 핀테크가 주도할 미래를 꿈꾸며라는 글을 이미 지난 4월에 썼는데요. 네. 여기서 꼭 눈여겨볼 것은 바로 모바일 결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소비가 이미 온라인 쇼핑화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현금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모바일 결제가 주도해 오고 있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사용할 일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고요.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마지막 줄 보시면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지원센터를 출범시켜서 네.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뭐 인허가라든가 약관 심사라든가
뭐 관련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특히 블록체인 얘기를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 네. 그저 우리가 블록체인을 잠깐 강조를 했었는데 강조한 이유로 KB 국민 카드가 블록체인을 최초로 상용화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게 어제 그저께 기사에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위에서 블록체인 혹은 그 밖의 핀테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관련 규제 완화나 정책을 대폭적으로 이제 확산 정책을 세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아닌 카드로, 돈이 아닌 모바일 페이로 결제를 한다. 이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재밌는 수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요, 연령대별 현금 보유액이에요. 보시면 이제 최진기 선생님은 거의 뭐 50대, 60대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그러진 있고요.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고요. 저는 뭐 거의 네. 20대가 아니라 10대에 해당되는 수준의 현금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만약에 반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원래 돈이 없으니까 현금 보유도 작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표를 준비를 했죠. 이거는 전체 소득 대비 현금 비중이에요. 역시 20, 30대, 그러니까 젊은 층일수록 현금을 안 갖고 다닌다. 카드나 모바일 페이 이런 간편 결제에 많이 의존을 한다라는 그런 성향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로 점차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ATM기나 CD기 현황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각 은행들의 ATM기, CD기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전체가.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이제 안 뽑아 쓴다는 거죠. 덜 뽑아 쓴다. 그러니까 돈 현금 없이 사용을 한다. 이런 상황 속 쇼핑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핀테크의 발전, 그리고 이런 우리 그 소비자의 어떤 소비 행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당연히 현금 없는 사회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무슨 저기 뭐 이렇게 어디 대선에서 막 주장하는 아니 지금 뭐 얘기하신 대로 뭐 교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세상이 다 변해 나가는 몽스러워서 뭐 깔때기 같으셔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인 건 이렇고 이제 제가 철학 철학은 아닙니다. 아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제가 보들리아르 뭐 요번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참 재밌는 게 어쨌든 이제 이 전반적인 돈이라는 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 소사이어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정말 실체를 점점 가리는 화폐의 반화 발달 수준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화폐하면 철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철의 시대에서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전부 화폐를 진짜 스파르타도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다 때문에 스파르타 애들은 화폐를 무조건 철로 만들었어요. 그 다른 걸로 화폐를 안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무거우니까. 못 훔쳐가요. 그러니까 못 훔쳐가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딱 이 집에 딱 철 이만큼 쌓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묵직하게 이렇게 탁.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있는 내가 느낌. TV 하나 사러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술에다 철을 가득 담아서 이 딱 노동의 가치를 갖다 깨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점점 물씬화되는 거죠. 예전엔 그런 거였었다가 현금이었다가 카드였다가 이제는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수님 말하는 좀 무슨 말이냐면 카드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유형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제 카드도 없어지고 그냥 핸드폰 안에 있는데 그 실체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죠. 핸드폰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 이미지. 그렇죠. 사실 굉장히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그러니까 거예요. 물신성이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카지노는 사실 칩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칩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게 칩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 알지만 쉽게 표현했을 때 배팅 세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럴 우려가 더 커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 권력 구조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미지화가 됐을 때 가장 무서운 거는 권력이 이동의 중심축이 개인에서 국가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정보가 국가로 넘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이 화폐에 대한 모든 결정권들을 아까 좀 현금을 내가 집에다 갖고 있다. 그럼 이 현금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 저한테 있는 거죠. 순수한 그렇죠. 100% 나한테 있는 네, 건데 네. 이게 이제 위탁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이라는 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신뢰가 있으니까. 도가 문제가 네, 되는 네. 건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네. 결국 이게 자꾸 나오는 게 맞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신뢰도가 높은 국가는 많은 베네핏을 더 얻어갈 수 있고 투명한 소사이어티는 그렇지 못한 사회는 또 계속 이게 저열해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양극화 문제가 되죠. 지금 만약에 현금이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된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통장을 안 씁니다만 인쇄된 통장 쓰세요 혹시? 안 씁니다. 인쇄된 통장 쓰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해드리겠습니다만, 통장을 보는 그 기쁨을 아시나요? 자, 그 이게? 통장을 이제 국가가 지켜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싫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차원에서 있네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또 단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 한 가지 정보가 해킹이 됐을 경우, 그렇죠. 무섭다. 그럼 어마무시한 네, 일들이 네,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 정보를 전부 독일에서 해킹하고 있지 않을까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독일 망명 정부가 지금 저의 모든 거래 내역을 해킹하고 있다. 이거 끔찍한 일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래가 이제 사슬처럼 엮여가지고 그 거래 정보를 내가 지울 수도 없고 모두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이게 현금 없는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모든 정보가 유출되는 뭐 체인에 엮여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보안에 대한 문제도 이제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또 장점들도 일단은 네네 더 많은 것 같고 당연히 장점이 많죠. 그리고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세수 확보를 할 때도 세율 인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사실은 현금 없는 사회로 해서 투명하게 하면 세수가 훨씬 더 많이 맞습니다. 거치는 효과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정부에서는 같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그렇겠죠. 일이에요. 네, 세수 확보 그리고 네, 네.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그렇죠. 거. 투명 경제 만들고 네. 장점. 그런 것 차원이 이제 가장 긍정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이제 이런 그 현금 없는 사회가 그럼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네. 이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 일단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게 그 빅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죠. 우리가 빅데이터의 힘을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 얘네들이 이제 먼저 이걸 갖다 만들었을 때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연령대별, 무슨 별, 뭐 소비, 네, 지출 네. 이게 사실은 정보가 갖고 있고 이 정보가 사실 선량한 기업과 만났을 때 사실은 불필요한 투자나 낭비를 엄청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진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무형의 정말 자산이 생기는 거죠. 네, 예, 네. 금방 알 수 있죠. 네. 데이터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데이터도 일종의 데이터 분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유망 직종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네. 뭐 이런 거는 아주 유명한 직종이라고 생각할 수 네. 있겠고요. 산업도 역시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일시적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영향은 역시 이제 현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덴마크에서 지금 이미 그 이 화폐 발행 자체를 이제 아웃소싱하기로 했죠. 예, 그러면서 거래가 많이 위축되고 특히 내가 현금을 어떤 형태로라도 갖고 싶다 할 네. 경우 어떻게 할까요? 금과 은으로 가겠죠. 금과 은, 네. 그렇죠. 혹은 달러나 이제 다른 나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어떤 거래 위축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 있겠다. 이런 경제적인 충격도 우리나라에서 하면 이제 제일 재미있을 게 이제 특히 이제 비자금들이 다 드러나겠죠. 우리 사실 이제 화폐 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의미해서 이것도 어쨌든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게 하나의 화폐 개혁 차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폐 개혁을 성공했을 때도 있었고 이제 실패했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근데 어쨌든 화폐 개혁을 성공했던 그 가장 큰 차원이라는 건 이제 지하 경제의 돈을 갖다 얼마나 끄집어내느냐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한국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정말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5만 원권 사장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로 어떻게 사장돼서 어디에 있는지가 그냥 한 방에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가 이게 금방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인터레스팅하죠. 해야겠습니다, 이거 당장.
현금 없는 사회.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예, 얘기를 예, 잠깐. 너무 독일 망명 정도에는 도대체 또 얼마나 이 현금이 가 있는지 헷갈리십니까?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하면 누가 가장 반대를 할까요? 혹시 사채업자죠. 사채업자 네. 말고 그냥 선량한 시민 중에서 그냥 선량한 시민 중에 중에서 반대할 만한. 현금을 받아서 네. 좀 그 장업을 하시는 분들. 네. 나이 드신 분들. 조세를 회피해야 되는 분들. 네. 조세 회피하는 분은 선량한 분은 아니잖아요. 이제 일단 그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경제 활동 인구를 이제 취업자를 그렇게 구분하죠. 저처럼 임금 근로자 네. 혹은 비임금 근로자로. 임금 근로자는 말부터 난 사실 기분이 안 임금 좋기 근로자는 때문에 우리 그냥 노동자라고 합시다. 우리- 임금 근로자란 자, 말이 오케이.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하나 오늘 경제적 논쟁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 시간에는 네. 하여튼 비임금 근로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찬성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정확히 내시니까 저도 엄청 냅니다. 그렇죠.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예. 상대적으로 꺼리는 그렇죠. 그러실 수 왜냐면 있죠. 조세 회피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특히 현금을 기반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 업태 무속인. 대표적이 뭐예요? 무속인. 무속인. 무속인 오늘 주제가 다 이런 식으로 무속인. 구술할 때 현금을 많이 받으실 영생을 겁니다. 기원하면서 네. 이렇게 구슬하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포장마차. 예, 맞아요. 영세도 그렇고요. 조금 영세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에는 예식장 같은 경우. 현금 제가 예식장 받습니까? 사업을 예식장 사업을 잘 알아요, 제가. 결혼 안 해가지고 몰랐네요, 저는. 아, 그 현금 장사입니까? 현금으로 지불을 하죠. 아, 보통. 그래요? 왜냐하면 당일날 축의금을 이만큼 받잖아요. 아. 그걸로 결제를 당일날 아, 합니다. 맞다. 그래서 예식장 사업의 가장 매력 있는 점이 그거거든요. 예. 그렇구나. 네, 저희 가족이 좀 그쪽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위험한 일을. 잘 아는데 제가 그냥 까발렸습니다. 예. 근데 그 조세 회피를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현금이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네. 그런 특히 이제 현금을 주로 하는 거래하는 부동산도 좀 비슷하고요. 네네네. 그런 업태는 굉장히 꺼리는 그런 네.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확 바꾸는 게 이제 전 개인적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강사잖아요. 원래 학원 강사인데 이게 진짜 저 처음 학원 강사 나갔을 때 막 십몇 년 전 일이죠. 그때는 이 현금 결제가 대부분이었잖아요, 학원이. 네. 그래, 노량진 막 이런데 예. 기억나시죠? 우리 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저는 못 받아봤어요 그거를. 근데 고구마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다 이렇게. 예, 다 노란 봉투에다가? 모금돈 봉투에다 이게 현금으로 이렇게 막 져서 줬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떠냐면 소득이 100% 온라인은 그렇죠, 그렇죠. 100% 노출돼 있으니까 완전히 세상이 정말 그렇죠. 예, 싹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네. 저는 정말 투명해지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현금 없는 사회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장단점이 있지만 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제 생각과 뭐 상관없이 가겠죠. 아니,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가운데 사실 우리 그러면 재테크는 또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혹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뭐 현금 없는 사회에서 굳이 뭐 이 자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산업이 이렇게 가게 되면 분명히 이제 이 유망한 산업들이 또 있죠. 핀테크 그렇죠. 관련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보안이나 해킹 같은 경우에 또 관련된 유망한 회사들이 또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조금 눈여겨 보시고 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투자를 하셔도 우리 아이한테 준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부언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이 핀테크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핀테크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네. 그럼 이제 현금 없는 사회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핀테크 기술 그런 기술들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전통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을 M&A를 통해서 가져오려는 그쵸. 다각화하려는 그런 네, 기업들 네, 네. 굉장히 좀 눈여겨 보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참 전 재밌는 생각 드는 게 이게 하면서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이 도대체 이 돈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켜줘야 될지 참 정말 왜냐하면 물신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제 딱 돈을 갖다 하면 500원 주고서 내가 한 달 동안 이걸 써야 돼 이건데 네네네. 이제 이게 아니라 뭐 컴퓨터 정말 이게 돈에 대한 교육도 정말 바뀌어 나가야 네. 되는 바뀌어 나가야 진짜,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자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지출이 컨트롤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그냥 현금을 인출을 하셔서 내가 일주일에 그냥 10만 원, 20만 원을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 내가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 근데 이거를 이제 카드로 쓰거나 하면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카드도 없이 정말 그냥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데 이게 소비에 좀 많이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는 소비를 많이 해야 우리 나라 경제는 좋겠지만 개인의 경제에서는 사실 소비 지출 이 부분이 컨트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어서 앞으로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돈에 대한 어떤 그 태도나 소비를 하는 그런 뭐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좀 우리도 이 소비 근육, 재테크 근육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네. 싶으면은 저도요. 이게 사실 저도 현금이라는 게 돈이라는 거에 사실은 이 노동이거든요. 결국. 노동의 경과물을 어떻게 표현, 사실 돈의 출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이 커피가 있으면 커피도 사실 노동의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이 노동의 결과물을 갖다 양화시킨 게 돈이란 말이에요. 노동의 결과물의 반영이 양화가 돈인데 이제 재밌는 건 노동은 사라지고 점점 이제 화폐가 발전하면서 자기의 본질인 노동을 갖다 점점 은폐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동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우리 핸드폰 딱 있으면 핸드폰에 뭐 13만 6천 원이 찍혀 있을 때 이 13만 6천 원이 찍혀 있는 곳에는 아무런 노동이라는 게 없는 거죠. 네. 순수한 노동, 그러니까 현실은 사라지고 현실의 외피만 그것이 이미지화가 딱 돼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슬픈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꼭 이 현금 없는 사회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영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끔 보시면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노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차에서 판매하는 뭐 그런 다양한 자영업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수수료가 아깝다고 현금만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혹은 그 카드 지급 결제 이 수단을 아예 안 갖고 계신 네, 네. 자영업자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의 의도나 그 애환은 알겠지만 그러다가 손님 자체를 놓친다는 것에 꼭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로 가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내가 먼저 현금 없이 지급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먼저 갖추자. 내가 비록 업태는 영세해도 요거는 갖추자. 그래야 손님을 안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꼭 요 말씀을 영세 자영업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영업 대책 때문에 청와대 자문까지 간 적이 있어요. 자영업을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한때 2012년에. 네,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일리 있습니다. 있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금 없는 사회 한 번씩 있습니다. 네. 현금 없는 사회 오늘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오늘 오늘 두 좀 선생님께서 재밌었어요. 몹시 즐거워하시면서 방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즐겁습니까? 아주 재밌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지 오늘 않습니다. 아니십니까? 이게 이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그거 시 한번 읽어주시면서 시 지금 없는데 뭐 제가 없어요. 외우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읽어드릴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